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추려봤는데요. 국제유가가 3년 만에 또 한 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관련주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GSE가 상한가 도달했고 한국가스공사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대상에너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몇몇 증권사에서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향후에 9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최근에 에너지가의 반등 자체는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 소식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제일 저희가 경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고 결국 이제 에너지가에 대한 상승이라는 것은 비용, 즉 이제 공급 비용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방금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 유가 반등 흐름에 따라 오늘 S-오일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내면서 굉장히 견고한 주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14년 2월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7년여가 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 만에 역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11%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스 관련주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정유주라든지 가스주와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들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었고 또 차이나TV에서 중국에서 전력난이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올 겨울에 우리나라도 좀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가 나온 상황이지만은 네. 그러한 부분들과 가장 맞물려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를 내면서 다른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과는 정반대 네. 다른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어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최근 진행됐었던 비전 2030에 대한 선포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벌써 2030년까지의 목표를 얘기해 네. 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비전을 만들어 놓고 그 비전까지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 한국가스공사가 2030년까지 어떠한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를 살펴봤더니 결국은 신사업 쪽에서 수소사업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분야 내에서 LNG 쪽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결국은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도시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 이 부분에 대한 유통을 통해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LNG 유통 그리고 에너지 개발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수입과 유통 거기에 더해서 수소 충전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좀 만들어 가겠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유가의 상승,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강세 때문에 전방 산업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말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30년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영업이익 3조 원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3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유틸리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수소 관련주들의 기대 요인은 HPS라고 하는 이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이것이 2022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것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곧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동사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보시다시피 오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흐름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옳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가는 55,000원 선, 손절가는 44,000원 선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 유가에 대한 이슈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테마에 대한 격포제를 가져가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수소에 대한 신사업을 포함해서 영업이익 3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고, 유진투자 측에서는 리포트에서 목표가 6만 원까지 내세웠는데 이제 사장님은 조금은 더 안전하게 5만 5천 원 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4만 4천 원. 4천 원 선. 예, 제시. 4만 4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치 테마주 하면 저도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정책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 말 갖다 붙이기 마련이긴 한데 그렇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뭐 연초 그리고 상반기까지 혹은 이제 뭐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라고 네. 한다면 대략 한 두어 달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제 정치인 관련된 인맥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경선에 대한 틀이 잡혀 나가고 관련주들이 한 번씩 대시세를 낸 다음에는 결국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대선에 대한 향방 자체가 조금 더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흐름이 조금은 한 번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치인 테마주들이 정책 테마주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일자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경제 선순환, 그리고 최근 진행됐었던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축소 우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일자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정책 테마주를 찾아보자면 사실 건설주, 네. 건자재 관련주,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차장님께서는 일자리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교육주나 사람인 HR, 메가스터디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혹시 주목하고 계신 종목도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네,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아쉽게도 오늘은 주가가 예. 상승 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람인 HR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 공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친숙한 소리였죠. 하지만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채용 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공채보다는 적합한 인력에 대한 수시 채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채 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은 그만큼 수시 채용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수시 채용 인력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직자와 그리고 기업 간의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쪽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대표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HR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05년도에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온라인 쪽에 대한 구직 매칭 서비스를 플랫폼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웃소싱이나 헤드헌팅 같은 오프라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일 평균 140만 명 가까운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대 요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수시 채용으로의 변화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채용 공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 건수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 이것이 이제 회사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역시 창업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고객사와 업로드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57,000원까지 우상향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최근 주가 지수
하락 흐름에 따라 약간 조정세를 겪고 있지만은 47,000원 선 단기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의 부담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선, 손절가는 44,000원 선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학 다닐 시절에 사람이 이제 취직을 위해서 굉장히 어플도 깔고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관련주로 사람인 HR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47,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손절가 44,000원 짚어주셨으니까 혹시나 정치 테마주 너무 변동성이 커서 나 대응하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책 테마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테마, 갈 테마 가라 함께 살펴봤고요. 이슈앤뷰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시장 끝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